어머니, 오늘만큼은 제발 좀 조용히 계세요.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75 할머니 정숙은 손에 든 국자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은 손자 준우의 돌잔치. 1년 동안 정숙이 얼마나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는지 며느리는 알까?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봤다. 무릎이 시려도 참았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쯤이야.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달랐다. 정숙이 준비한 음식 하나하나를 훑어보며 혀를 찼다. 이게 뭐예요? 요즘 누가 이런 음식 먹어요? 케이터링 업체가 다 준비했다니까요. 그래도 손수 만든 게 정성이잖니. 정성은 무슨.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 전 갓 시집 온 수진을 친딸처럼 아꼈다. 아들 민호가 야근할 때면 함께 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임신했을 때는 태교 음식을 손수 만들어 날랐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손자가 태어난 후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진 건 어머니는 오늘 손님들 앞에 나서지 마세요. 그냥 안방에 계세요. 준우 돌잔치인데? 돌잡이 때도 어머니가 나서서 분위기 망쳤잖아요. 사진 찍을 때도 빠져주세요.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안 좋다는 말. 그 말이 정숙의 심장을 찔렀다.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살았다. 시부모 모시고 남편 보내고 아들 키우고 이제 손자라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후 2시 돌잔치가 시작됐다. 정숙은 안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하얀 돌복을 입은 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밤마다 재워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첫 걸음마를 함께한 사람이 누군데. 할머니는 왜 안 나와요? 손님 중 한 명이 물었다.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연세도 있으시고. 거짓말이었다. 정숙은 문틈으로 며느리의 거짓된 미소를 봤다. 가슴이 미어졌다.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다. 정숙이 거실로 나왔을 때 민호와 수지는 선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방 정리 좀 해야겠어요. 방 정리? 요양원 자리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들어가시면 돼요. 정숙의 세상이 무너졌다. 요양원? 자신을 버린다는 말인가? 민호야, 엄마 말 좀. 어머니, 저희도 이제 준우 키우느라 바빠요. 어머니 모시고 살기 힘들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들이 내뱉은 말.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정숙의 서랍 속에는 변호사 봉투가 하나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든 유언장이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뒤흔들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리고 남긴 편지 한 장.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태평회의실로 오세요.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엄마가 1963년 겨울. 정수가 시집 가면 무조건 참아라. 여자는 참는 게 덕이야. 20살 정숙은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김민수의 집 문을 열었다. 단칸방에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신혼집. 화장실도 공동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행복했다. 민수가 있었으니까. 여보,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그럼요. 당신만 믿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시아버지는 술만 마셨다. 정숙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손이 터지고 발이 부어도 참았다. 여자니까. 2년 후 아들 민호가 태어났다. 정숙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잡아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
민호야, 엄마가 꼭 성공시켜줄게. 1985년. 민수가 쓰러진 건 민호가 21살 때였다. 가난 말기. 6개월 시한부. 정수가. 미안해. 민호 졸업도 못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 민수는 평생 가난했다. 승진도 못하고 술만 마시고 집안일도 안 도왔다. 하지만 정숙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남편이니까. 참는 게 덕이니까. 민수가 죽고 정숙은 홀로 민호를 키웠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까지 장사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다. 하지만 참았다. 민호 때문에. 엄마, 대학 등록금 마련됐어? 그럼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정숙은 은행 대출을 받았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상관없었다. 민호만 행복하면 됐다. 1995년.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 박수진이에요. 민호가 데려온 여자는 예뻤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 정숙은 한눈에 마음에 들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예쁘네. 잘 왔어.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지는 착했다. 정숙의 말을 잘 들었고 집안일도 도왔다. 시장에 나가는 정숙을 걱정하며 도시락을 싸줬다. 정숙은 행복했다. 드디어 딸을 얻은 기분이었다. 수진아, 너무 고마워. 우리 민호 잘 부탁해. 어머니가 더 고마우세요. 저 같은 사람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결혼식은 소박했다. 돈이 없었다. 하지만 정숙은 수진에게 금반지 한 쌍을 선물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유일한 유산이었다. 이거 받아. 엄마 마음이야. 어머니. 이거 중요한 건데. 괜찮아. 너한테 주고 싶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숙은 그 모습이 예뻐서 한참을 쳐다봤다. 2010년. 변화는 서서히 왔다. 민호가 과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였다. 수진의 옷차림이 화려해졌다.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화장품을 샀다. 어머니, 저희 이제 아파트 좀 넓은 데로 옮기려고요. 그래? 좋지. 민호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 근데 어머니는 여기 그냥 계세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다. 뭐? 새 아파트가 방이 2개밖에 없어요. 저희 방이랑 아기 방. 어머니 방이 없어요. 아기? 네, 임신했어요. 3개월. 기쁜 소식이었다. 손주를 본다니.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은 새 집에 갈 수 없다니. 그럼 엄마는? 여기 계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집인데. 저희가 나중에 관리비 드릴게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정숙은 그 순간 알았다.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2015년. 손자 준우가 태어났다. 정숙은 매일 새 아파트를 찾아갔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지만 상관없었다. 준우가 보고 싶었다. 어머니, 왜 자꾸 오세요? 전화하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준우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오시면 준우 리듬이 깨져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문전박대였다. 정숙은 준우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돌아섰다. 버스 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준우는 자신의 유일한 손주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갔다. 때로는 받아주고 때로는 거절당했다. 할미. 돌이 지나자 준우가 정숙을 알아봤다. 작은 손으로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그 순간 모든 고통을 잊었다. 준우야, 할미가 사랑해. 할미 좋아. 준우는 정숙을 따랐다.
밤에 잠을 안 자면 정숙이 재워야 했다. 밥을 안 먹으면 정숙이 먹여야 했다. 수지는 그럴 때만 정숙을 불렀다. 어머니, 준우 좀 봐주세요. 저 미용실 가야 해요. 어머니, 오늘 모임 있어요. 저녁 때까지 준우 맡겨요. 정숙은 거절하지 못했다. 준우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2024년 현재. 세월이 흘렀다. 정숙은 75이 됐다. 무릎은 더 아파졌고 허리는 더 굽었다. 하지만 준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했다. 할미 배고파. 그래,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미 공원 가자. 그래, 가자. 하지만 수진과 민호는 달랐다. 정숙을 점점 더 무시했다. 어머니, 준우 앞에서 그런 옷 좀 입지 마세요. 너무 촌스러워요. 어머니, 준우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정숙은 매번 고개를 숙였다. 참았다. 준우 때문에. 어느 날 밤 정숙은 준우를 재우며 속삭였다. 준우야, 할미가 너 정말 많이 사랑해. 알지? 응, 나도 할미 사랑해. 할미가 없어도 준우는 잘 자랄 거야. 씩씩하고 착한 아이로. 할미 어디가? 안 돼. 준우가 정숙의 옷을 붙잡았다.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준우를 꼭 안았다. 안 가, 할미 안 가.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정숙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돌잔치 전날. 정숙은 병원에 갔다. 정기검진 결과를 들으러. 정숙 할머니, 결과가 안 좋네요. 많이 안 좋나요? 췌장암입니다. 사기고요. 수술도 어렵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정숙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몇 달 전부터 배가 아팠다. 밥맛이 없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민호와 수진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치료는 안 하실 건가요? 치료비가 얼마나 되나요? 최소 몇 천만 원은 들 겁니다. 그럼 안 합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정숙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 돈이면 준우 교육비로 쓰는 게 나았다. 병원을 나오며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준우 돌잔치만 보고 가자. 그것만 보면 여한이 없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돌잔치에서 정숙은 안방에 갇혔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을 들어야 했다. 아들의 무관심을 견뎌야 했다. 그날 밤 정숙은 서랍을 열었다. 변호사 봉투를 꺼냈다. 3개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정숙은 편지를 썼다. 민호와 수진에게, 그리고 준우에게.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며 정숙은 마지막으로 준우의 방문을 열었다. 자고 있는 손자를 한참 바라봤다. 준우야, 할미 용서해. 할미가 너를 너무 사랑했어. 그게 죄라면 할미의 죄야. 정숙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현관에 편지를 남겼다.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태평회의실로 오세요.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엄마가. 다음 날 아침. 여보, 이거 봐. 수진의 비명에 민호가 거실로 뛰어나왔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흰 봉투. 정숙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뭐야 이게? 민호가 봉투를 뜯었다. 편지와 함께 법무법인 명함이 들어있었다. 법무법인? 엄마가 왜? 설마 유산 때문에? 어머니한테 뭐 남은 게 있다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정숙이 가진 거라곤 낡은 단칸방 하나뿐이었다. 시세로 따지면 1억도 안 됐다. 아니면 우리 협박하려는 건가? 요양원 안 간다고? 모르겠어. 일단 가봐야지.
민호는 불안했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어머니가 변호사를 찾아갔다니. 참, 어제 어머니 못 봤는데 어디 가신 거야? 몰라. 아침에 안 계시던데.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불안이 엄습했다. 법무법인 태평 오전 10시. 회의실은 넓고 깨끗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정숙이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만은 달랐다. 단호했다. 어머니. 민호와 수진이 들어서자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웃지 않았다. 앉아라. 어머니, 이게 무슨? 앉으라고 했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민호는 놀라 자리에 앉았다. 수진도 마지못해 앉았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50대 중반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남자였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평 대표 변호사 강인수입니다. 변호사님 시작하세요. 정숙의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봉투를 열었다. 지금부터 정숙 여사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언장? 수진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유언장을. 닥쳐. 정숙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에 수진의 입이 다물어졌다. 민호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입을 벌렸다. 계속하세요, 변호사님.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숙 여사님은 지난 3개월간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재산 정리와 유언장 작성을 진행하셨습니다. 재산? 무슨 재산이요? 민호가 물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첫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세대 주택 201호. 현 시세 약 9천만 원. 그건 알아요. 어머니 집이잖아요. 둘째, 경기도 파주시 소재 상가 건물 일부. 현 시세 약 4억 원. 뭐?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가 상가를 갖고 계셨다고요? 셋째, 각종 예금 및 적금 총 2억 3천만 원. 이럴 수가.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정숙은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넷째, 주식 및 채권 약 1억 5천만 원. 총 재산 가액은 약 8억 2천만 원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다. 민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놀랐니? 정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너희는 엄마가 가난한 줄 알았지? 시장에서 반찬 팔던 할망구. 돈 한 푼 없는 늙은이. 아니, 어머니. 저희가 언제? 입 닥쳐, 수진아.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너희가 날 어떻게 봤는지 다 알아. 쓸모없는 늙은이. 짐.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할 존재. 어머니. 사실이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60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왔다. 나는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너 키우고 며느리 챙기고. 내 인생은 없었어. 오직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어. 엄마. 그런데 너희는 뭐 했어? 돌잔치에 날 안방에 가뒀어. 사진도 못 찍게 했어. 손님들한테 내가 아프다고 거짓말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셔서. 거짓말하지 마. 창피했던 거잖아.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정숙이 책상을 쾅 쳤다. 변호사도 놀라 움찔했다. 엄마 진정해. 우리 얘기 좀. 얘기는 무슨 얘기? 너 엄마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준우 방 만든답시고 나 쫓아내려고 했잖아.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부정할 수 없었다. 30년이야. 내가 너희랑 산 게 30년 동안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안간 힘썼어. 시장에서 반찬 팔아서 돈 벌고 그 돈 조금씩 모아서 상가도 샀어. 다 넣어주려고. 다 준우 주려고. 어머니. 근데 이제는 알겠어. 너희한테 난 그냥 짐이야. 쓸모없는 늙은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서 결정했어. 이 재산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줘. 뭐라고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8억이나 되는 재산을 어디다 주시려고요? 준우한테 줄 거야. 준우요? 그래. 다 준우 앞으로 신탁 설정했어. 준우가 성인 되면 받을 수 있어.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다. 신탁 설정 완료되었습니다. 수익자는 손자 김준우. 관리인은 제3자로 지정되어 있고 부모님은 일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준우는 제 아들이에요. 닥쳐. 정숙이 벌떡 일어났다. 준우는 내 아들 맞아. 하지만 누가 키웠어? 밤마다 재운 사람이 누구야? 아플 때 간호한 사람이 누구야? 첫걸음 가르친 사람이 누구야? 그건 다 나야. 넌 미용실 가고 친구 만나고 쇼핑하러 다닐 때 준우 키운 사람은 나라고. 수지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생각해줘.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입양 서류야. 입양? 준우 친구 엄마 알지? 이혜진? 네, 아는데요. 그분이 준우 입양하기로 했어. 미쳤어요. 수진이 소리쳤다. 제 아들을 왜 남한테 줘요? 내 아들이 맞아? 준우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 그건 모르잖아. 넌 준우한테 관심 없어. 그냥 액세서리야. 애 있는 엄마 코스프레용. 수진의 얼굴이 시빨개졌다. 이혜진 씨는 달라.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해. 준우도 그분을 좋아하고.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미 준우 동의도 받았어. 뭐? 준우한테 물어봤어. 엄마랑 할미 중에 누가 더 좋아? 하고. 준우가 뭐래? 정숙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준우야, 엄마 좋아? 할미 좋아? 할미 좋아. 엄마는? 엄마는 맨날 휴대폰만 봐. 안 놀아줘. 영상 속 준우의 목소리에 수진은 얼어붙었다. 이게 너의 정체야, 수진아. 엄마 자격도 없는 여자. 어머니. 제발. 이제 끝났어. 나는 내일부터 요양병원 들어가. 혼자. 엄마 무슨 소리야? 췌장암 사기야. 시한부야.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거짓말이죠?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치료는 안 해. 돈 아까워서. 엄마.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왜 말 안 했어? 우리가 치료비.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정숙이 가방을 들었다. 이제 갈게. 다시는 안 볼 거야. 엄마. 엄마. 민호가 정숙의 손을 붙잡았다. 하지만 정숙은 손을 뿌리쳤다. 나. 이미 늦었어. 정숙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민호와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걷는 정숙의 등이 굽어 있었다. 하지만 그 걸음은 단호했다. 이제 끝이야. 진짜 끝. 3일 후 마이너스 요양병원 402호실.
하얀 병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단풍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허무했다. 정숙 할머님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왔다. 젊고 친절한 여자였다.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간호사가 침대 테이블을 정리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할머님, 이 사진 속 아기 너무 예쁘네요. 손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딸이에요. 딸? 아드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40년 전에. 간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괜찮아요. 정숙이 사진을 들어 올렸다. 바래고 낡았지만 아기의 미소는 여전히 환했다. 이름이 민지였어요. 민호보다 3살 위였죠. 1968년 여름 마이너스 회상. 정수가 딸 낳았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 민지래요. 이쁘죠? 갓 태어난 민지는 정말 예뻤다. 동그란 눈에 복스러운 볼. 정숙은 딸을 안고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 예쁘게 키울 거야. 공주처럼.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다. 쯧쯧 딸이라니. 쓸데없는 건 낳았네. 어머니. 아들 낳아야 집안대를 잇지. 딸은 뭐하러 낳아?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참았다. 시어머니니까. 민지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걸음마를 일찍 떼고 말도 빨리 배웠다. 정숙은 딸이 자랑스러웠다. 엄마. 그래, 우리 민지. 엄마 딸.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971년 봄. 민지가 3살 때였다. 고열에 시달렸다. 정숙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열이 너무 나요. 진찰해 볼게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급성 폐렴입니다. 당장 입원해야 해요. 입원비가 얼마예요? 최소 5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50만 원.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다. 정숙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여보, 돈 좀 구해와요. 민지가 위험해요. 전화로 남편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차가웠다.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살기도 빠듯해. 그래도 애가 아픈데. 그냥 집에서 약이나 먹여. 병원비가 어디서 나와? 정숙은 무릎이 꺾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동네 사채를 썼다. 이자가 어마어마했지만 상관없었다. 딸이 살아야 했다. 민지는 2주간 입원했다. 정숙은 밤낮으로 곁을 지켰다. 열이 내리고 민지가 웃었을 때 정숙은 하늘에 감사했다. 엄마 배고파. 그래, 우리 민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퇴원 후 문제가 생겼다. 사채 이자였다. 매달 20만 원씩 갚아야 했다. 정숙의 수입으로는 불가능했다. 여보, 제발 좀 도와줘요. 이자라도. 내가 뭘 어떻게 해. 난 월급쟁이야. 민수는 술만 마셨다. 집에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정숙은 낮에는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다. 민지는 혼자 집에서 자야 했다. 엄마 무서워.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빨리 올게. 하지만 어느 날 밤 돌아왔을 때 민지가 없었다. 민지야. 민지야. 정숙은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다. 그리고 마루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민지를 발견했다. 민지야, 왜 여기 있어? 아저씨가 왔어. 무서운 아저씨. 사채업자였다. 정숙이 없는 사이 집에 찾아와 협박했던 것이다.
돈 안 갚으면 딸 데려간다고 했어. 엄마, 무서워. 민지는 울며 정숙을 붙잡았다. 정숙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다. 민지를 지켜야 한다고. 1972년 가을. 정수가 이 돈 받아.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다. 100만 원. 거금이었다. 어머니. 이게? 사채 갚아. 그 대신. 대신? 민지 시골 보내.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넌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애는 둘이나 키워. 민지는 시골 친척집에 맡겨. 크면 데려오고. 안 돼요. 민지는 제 딸이에요. 시끄러워. 내가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민지 때문에 집안이 거덜났잖아. 정숙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민지만은. 선택해. 민지 보내거나 아니면 이 집 나가거나. 정숙은 울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호도 있었다. 집을 나갈 수 없었다. 며칠만 주세요. 일주일. 일주일 안에 결정해. 그 일주일은 지옥이었다. 정숙은 밤마다 민지를 안고 울었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 울지 마. 민지 괜찮아. 4살짜리 딸이 엄마를 위로했다. 정숙의 심장이 찢어졌다. 일주일 후 정숙은 민지를 데리고 시골로 갔다. 먼 친척 집이었다. 잘 부탁합니다. 조금만 있다가 데려올게요. 염려 마세요. 잘 키울게요. 민지는 울지 않았다. 씩씩하게 웃었다. 엄마, 빨리 와. 기다릴게. 그래, 민지야.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1973년 겨울. 전화가 왔다. 친척집에서. 정숙 씨, 민지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정숙의 세상이 무너졌다. 라고요? 폐렴이 재발했어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 늦었어요. 안 돼. 안 돼.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시골로 내려갔을 때 민지는 이미 차가웠다. 작은 관 속에 누워 있었다. 민지야. 민지야. 정숙은 딸을 안으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았다. 그만해. 장례 준비해야지. 어머니, 제 딸이에요. 이미 죽었어. 울어서 뭐해. 정숙은 시어머니를 밀쳤다. 그리고 민지를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장례는 조촐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민수도 오지 않았다. 바빠서라고 했다. 정숙은 홀로 민지를 묻었다. 작은 무덤 앞에서 밤새 울었다. 민지야, 엄마 용서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그날 이후 정숙은 변했다. 웃지 않았다. 말도 없었다. 그저 일만 했다. 현재 마이너스 요양병원. 그래서 민호를 더 집착했던 거예요. 정숙이 간호사에게 말했다. 민지를 잃은 죄책감. 그게 민호한테 쏟아졌어요. 민호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민호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거군요. 근데 민호는 몰라요. 누나가 있었다는 것도, 누나가 왜 죽었는지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민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간호사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할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무능해서, 제가 딸을 지키지 못해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할머니, 준우였다. 혼자 왔다. 준우야? 어떻게? 할머니 보고 싶었어. 준우가 정숙에게 달려들었다. 정숙은 손주를 꼭 안았다. 준우야.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 울지 마. 준우가 있잖아. 준우의 말에 정숙은 더 크게 울었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병실 문 밖. 준우를 따라온 사람이 있었다. 민호였다. 아니, 민호만이 아니었다. 수진도 함께였다.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다. 정숙은 준우를 안은 채 아들을 바라봤다. 왜 왔니? 엄마 보러 왔어. 그리고 사과하러. 수진도 뒤따라 들어왔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돌렸다. 돌아가. 할 말 없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못났어요. 어머니를 너무 몰라봤어요. 이제 와서 무슨. 진심이에요. 어머니 없으면 안 돼요. 정숙은 비웃었다. 돈 때문에 왔구나. 네. 8억. 그거 다시 받고 싶어서 온 거지.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부정할 수 없었다. 역시 그렇군.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안 변해. 너희는 끝까지 돈만 보는구나. 엄마 아니야. 우리 진심이야. 거짓말하지 마, 민호야. 정숙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넌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니? 엄마.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 모를걸. 넌 절대 모를 거야. 정숙이 서랍을 열었다.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뭔데? 엄마 가계부야. 내가 태어난 날부터 쓴 거. 정숙이 노트를 펼쳤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73년 3월 15일. 민호 분유값 500원. 시장 반찬 장사로 벌음. 1975년 9월 1일. 민호 유치원비 5,000원. 야간 청소 일에서 마련. 1990년 3월 2일. 민호 대학 등록금 120만 원. 은행 대출. 페이지마다 정숙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이게 엄마 인생이야. 너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알아? 몰라. 누나 때문이야. 누나?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누나가 어디 있어? 있었어. 내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정숙이 민지의 사진을 꺼냈다. 민지. 내 친누나야. 민호는 사진을 받아들며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내 누나는 4살 때 죽었어. 폐렴으로.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민지를 지키지 못했거든. 엄마가 무능해서 돈이 없어서 민지를 시골로 보냈어. 그리고 민지는 혼자 죽었어. 엄마. 그래서 너한테 집착한 거야. 너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너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그게 민지한테 하는 속죄라고 생각했어.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몰랐어. 엄마가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모를 수밖에.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정숙이 사진을 다시 가져갔다. 근데 넌 어떻게 했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돌잔치에서 안방에 가뒀어. 사진도 못 찍게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정숙이 민호를 노려봤다. 넌 민지 무덤에 한 번이라도 가봤니? 민지 무덤? 파주 선영에 있어. 엄마가 매년 한 번씩 가. 40년 동안.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파주 상가 알지? 그거 왜 샀는지 알아? 몰라. 민지 무덤 근처야. 매년 성묘 가려고 그 근처에 자리 잡은 거야. 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그래서 파주에. 그래. 다 민지 때문이야. 정숙이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민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래서 너한테 더 매달렸어. 넌 꼭 지켜야 한다고. 넌 꼭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엄마. 근데 너는 엄마를 버렸어. 민지처럼. 아니야. 나 엄마 버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요양원이 뭐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준우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모두의 시선이 준우에게 쏠렸다. 준우야, 왜? 할머니, 나도 물어볼 게 있어. 뭔데? 할머니는 왜 맨날 슬퍼? 정숙은 숨이 막혔다. 준우야. 나는 할머니가 웃는 게 좋은데. 근데 할머니는 맨날 슬퍼. 왜? 준우의 순수한 눈빛에 정숙은 무너졌다. 미안해. 준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잘못 없어. 할머니는 착해. 준우가 정숙을 안았다. 엄마 아빠가 나빠.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어. 준우야. 수진이 놀라 아들을 불렀다.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 다 들었어. 엄마 아빠가 할머니 요양원 보낸다고 한 거. 나 다 들었어. 준우야. 나는 엄마 아빠 싫어. 할머니가 더 좋아.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준우야. 엄마 미안해. 나 할머니랑 살래. 엄마 아빠랑은 안 살래.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준우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왜? 사실인데. 준우야. 아빠도 나빠. 할머니 울게 만들었어. 준우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정숙이 준우를 꼭 안았다. 준우야,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아니야. 할머니 아파. 나 다 알아. 준우가 정숙의 배를 가리켰다. 여기 아프지? 할머니 맨날 여기 만지잖아. 정숙은 놀라 준우를 바라봤다. 준우야. 어떡해. 나 바보 아니야. 할머니가 아픈 거 다 알아.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죽어? 민지 이모처럼? 정숙의 가슴이 찢어졌다. 준우야. 싫어. 할머니 가지 마.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해. 준우가 울부짖었다. 정숙은 손주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준우 남겨두고 가서 미안해. 민호와 수진도 울었다. 병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때 문이 열렸다. 변호사 강인수였다. 실례합니다. 정숙 여사님, 서류 하나 더 전달해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서류? 유언장 수정본입니다. 모두가 변호사를 쳐다봤다. 이건 어제 작성하신 겁니다.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만약 내가 죽거든 모든 재산을 준우에게 준다. 하지만 단서가 있다. 민호와 수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준우를 사랑으로 키운다면 재산의 50%를 돌려준다. 그 판단은 준우가 20살이 되었을 때 준우가 직접 내린다. 엄마. 이건 엄마의 마지막 시험이야. 정숙이 민호와 수진을 바라봤다. 너희가 진짜 변할 수 있는지, 준우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엄마. 우리 변할게. 꼭 변할게.
말만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정숙이 준우를 민호에게 넘겼다. 준우 잘 키워. 사랑으로. 민지처럼 떠나보내지 마. 엄마. 그리고 파주 민지 무덤 매년 성묘가. 준우 데리고. 준우 고모가 있다는 걸 알려줘. 그럴게 엄마. 약속해. 약속할게. 민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엄마도 행복해야 해. 엄마는 이제 민지한테 갈 거야. 40년 만에.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괜찮아. 엄마 이제 편해질 거야. 정숙이 눈을 감았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3개월 후 마이너스 봄. 벚꽃이 흩날리는 요양병원 정원. 정숙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많이 야위었다. 하지만 표정은 평화로웠다. 할머니. 준우가 달려왔다. 손에는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이거 봐. 할머니 그렸어. 그림 속에는 정숙과 준우가 손을 잡고 있었다. 서툴지만 사랑이 가득한 그림이었다. 우와, 우리 준우 그림 잘 그렸네. 선생님이 잘 그렸대. 할머니한테 주려고 그렸어. 준우가 정숙의 무릎에 그림을 올렸다. 정숙은 그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준우야. 할머니, 언제 집에 와? 조금 있으면. 거짓말이었다. 정숙은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민호와 수진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옷차림이 수수해졌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괜찮아. 점심 드셨어요? 조금 먹었어. 수진이 보온병을 꺼냈다.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내가? 네. 레시피는 어머니 노트 보고 만들었어요. 정숙은 놀라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번 먹어볼게. 수진이 국을 떠서 정숙의 입에 넣어줬다. 정숙은 천천히 씹었다. 맛있네. 정말요? 그래. 맛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 오래오래 모실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엄마는 이제 오래 못 있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1달 정도 남았대.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괜찮아. 엄마 준비됐어.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지 만나러 가는 거야. 40년 만에.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힘내자. 민호야.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 소원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해, 엄마. 민지 무덤에 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그럼 가자. 지금 당장. 괜찮겠니? 괜찮아. 준비할게. 파주 선영 마이너스 오후. 작은 무덤 하나. 딸 민지 지묘라고 쓰인 비석이 있었다. 정숙은 휠체어에 앉은 채 무덤을 바라봤다. 민지야. 엄마 왔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만에 너 보러 왔어. 이번에는 준우도 데려왔어. 준우가 정숙 옆에 섰다. 준우야, 인사해. 민지 고모야. 안녕하세요, 고모. 준우가 고개를 숙였다. 정숙은 손주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준우 예쁘지? 내가 살아있었으면.
준우 이모가 됐을 텐데. 민호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누나, 미안해. 오빠가 이제야 왔어. 오빠가 누나 있는 줄도 몰랐어.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누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는지.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고모가 미안해.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준우가 무덤에 꽃을 놓았다. 고모 예쁜 꽃이에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이래요. 정숙은 준우를 안으며 민지에게 속삭였다. 민지야, 엄마 이제 내 곁에 갈 거야. 40년 동안 혼자 있어서 미안했어. 이제는 엄마가 옆에 있을게.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민호야, 괜찮아. 엄마는 이제 편해질 거야. 정숙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잘 키웠어. 민지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엄마, 준우도 잘 키워. 사랑으로. 엄마처럼 희생하지 말고 함께 행복해져. 엄마, 그리고 가끔 여기 와. 민지한테. 준우 데리고. 그럴게, 엄마. 약속할게. 정숙은 마지막으로 민지의 무덤을 쓰다듬었다.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갈게. 2주 후 마이너스 요양병원. 정숙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민호와 수지는 24시간 곁을 지켰다. 어머니, 물 드실래요? 고마워. 수진이 물을 떠다 드렸다. 정숙은 겨우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 아프시죠? 괜찮아. 이제 안 아파. 정숙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준우가 병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줄게. 고마워, 준우야. 정숙이 준우의 손을 잡았다. 준우야, 할머니 말 잘 들어. 응. 할머니는 이제 민지 고모한테 가. 할머니.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해.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정숙이 준우를 끌어안았다. 할머니는 늘 준우 곁에 있을 거야. 마음속에. 정말? 정말이야. 준우가 힘들 때마다 할머니 생각해. 그럼 힘이 날 거야. 응. 할머니는 준우가 자랑스러워. 착하고 씩씩하게 자라줘서. 정숙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우야, 할머니 사랑해. 나도 할머니 사랑해. 그 말 들으니까 할머니 행복해. 정숙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숨이 가빠졌다. 어머니. 민호가 정숙을 붙잡았다. 엄마, 가지마. 제발. 민호야. 엄마 이제 가야 해. 싫어. 엄마. 엄마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숙이 마지막 힘을 내어 미소 지었다. 민지야. 엄마 간다. 그리고 정숙의 눈이 감겼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엄마. 엄마. 민호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수진도 준우도 울었다. 병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일주일 후 마이너스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정숙의 영정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 정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숙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시장 사람들, 동네 이웃들, 병원 간호사들. 정숙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맞아요. 늘 남을 먼저 생각하셨죠. 민호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마지막 날 정숙의 관을 파주 선영으로 옮겼다. 민지의 무덤 옆에 자리를 마련했다. 엄마, 이제 민지 누나랑 함께 있어.
민호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했어.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수진도 울며 절을 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못났어요. 준우가 할머니 무덤에 꽃을 놓았다. 할머니, 나 잘 지낼게. 약속 지킬게.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정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6개월 후 민호의 집. 거실이 달라져 있었다. 정숙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다. 옆에는 민지의 사진도 함께. 준우야, 밥 먹자. 수진이 밥상을 차렸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맛있겠다. 준우가 숟가락을 들었다. 할머니가 해주던 것처럼 만들었어. 맛있지? 응. 할머니 맛이야. 수지는 미소 지었다. 예전의 그녀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민호가 퇴근하며 들어왔다. 다녀왔어. 어서 와. 손 씻고 와. 저녁 식사 후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준우야,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파주. 할머니 보러 가자. 그래, 가자. 민지 고모도 보고. 준우가 할머니 사진을 쳐다봤다. 할머니, 나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있지? 사진 속 정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호는 정숙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장례 후 변호사가 전해준 것이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해. 민지 곁에 있으니까.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그게 때로는 집착이 되고 희생이 됐지만 엄마는 후회 없어. 준우를 잘 키워라. 사랑으로. 그리고 수진이를 아껴라. 그녀도 엄마처럼 힘들었을 거야. 파주에 가면 민지한테 말해줘. 오빠가 왔다고. 민지가 기뻐할 거야. 엄마는 늘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마음속에.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엄마. 사랑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 잘 살게. 약속 지킬게. 가족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